어쩌면 죽음은 끝이 아닐지도 모른다. 17, 강민준의 삶은 온통 잿빛이었다. 코앞으로 다가온 중간고사,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지는 수행평가, 그리고 그 너머로 아득하게만 느껴지는 대학 입시라는 거대한 벽. 숨막히는 일상 속에서 민준에게 유일한 숨통은 가장 친한 친구 이수연과의 시시콜콜한 농담과 가끔씩 스케치북에 끄적이는 그림뿐이었다. 몇 달 전, 세상에서 가장 자신을 이해해주던 할머니가 지병으로 돌아가신 후로는 삶의 허무함이 안개처럼 그를 감쌌다. 할머니의 빈자리는 생각보다 훨씬 컸고 죽음이란 무엇일까 하는 막연한 질문이 맴돌았다. 최근 들어 민주는 이유 모를 피로감과 함께 가슴이 답답해진 증상을 자주 느꼈다. 그냥 좀 피곤해서 그렇겠지.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불길한 예감 같은 것이 희미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그 불안감은 오래지 않아 현실이 되었다. 그날은 유난히 하늘이 파랗고 햇살이 따가웠던 5월의 어느 날이었다. 체육 시간, 민주는 수연을 비롯한 친구들과 농구 시합에 한창이었다. 땀이 비 오듯 쏟아지고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오랜만에 느끼는 해방감에 힘든 줄도 몰랐다. 결정적인 순간, 상대편의 공을 가로채 레이업 슛을 시도하려던 바로 그때였다. 갑자기 숨이 컥하고 막히더니 눈앞이 하얘졌다. 심장이 미친 듯이 요동치다가 이내 쿵 하고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느낌. 민준아! 수연의 다급한 외침과 함께 코트 위로 쓰러지는 자신의 몸이 슬로우 모션처럼 느껴졌다. 삐 하는 날카로운 이명이 귓가를 찢을 듯 울렸고 모든 것이 암흑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어둠 속에서 문득 민주는 자신이 병원 응급실 천장 근처에 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다. 침대 위에는 창백한 얼굴로 누워있는 자신의 육체가 보였고 그 주위로 의사와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며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었다. 제세동기 준비해요. 빨리. 혈압 계속 떨어집니다. 다급한 외침과 함께 하얀 가운을 입은 사람들이 자신의 가슴을 세차게 압박했다. 한쪽 구석에서는 어머니가 아버지의 부축을 받으며 거의 졸도할 듯 울부짖고 있었다. 민준아, 우리 아들, 제발. 엄마, 아빠. 목 놓아 부르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손을 뻗어 그들의 어깨를 감싸 안고 싶었지만 마치 투명인간이 된 것처럼 아무것도 만져지지 않았다. 그때였다. 갑자기 눈앞이 부시도록 밝은 빛이 터져나오며 부드럽게 그를 감쌌다. 거부할 수 없는 강력한 힘이 그를 빛의 근원지를 향해 빠르게 끌어당겼다. 마치 끝없이 이어지는 터널을 통과하는 듯한 느낌이었다. 터널의 끝은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세상이었다. 끝없이 펼쳐진 푸른 대나무 숲 사이로 수정처럼 맑은 시냇물이 졸졸 흐르고 있었고 그 위로는 고풍스러운 한옥 정자가 그림처럼 자리 잡고 있었다. 발밑에는 생전 처음 보는 형형색색의 야생화가 지천으로 피어 있었는데 그중 유독 눈에 익은 꽃이 있었다. 할머니가 생전에는 가장 좋아하시던 작고 소박하지만 강인한 생명력을 지닌 페랭이 꽃이었다. 코끝을 간지럽히는 향긋한 꽃내음과 귀를 씻어주는 듯한 맑은 새소리, 그리고 온 세상을 감싸는 듯한 따스하고 부드러운 빛.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평화와 사랑이 온몸의 세포 하나하나로 스며드는 것을 느끼며 민주는 생각했다. 아, 이곳이 바로 집이구나. 내가 있어야 할 곳. 그때 꽃밭 저편에서 한 여인이 천천히 걸어 나왔다. 젊은 시절의 모습처럼 맑고 고왔지만 민준을 바라보는 인자한 눈빛과 입가의 미소는 영락없는 그의 할머니였다. 할머니는 마치 하늘의 선녀처럼 은은한 빛깔의 고운 한복을 입고 있었다. 우리 강아지, 여기까지 어쩐 일로 왔누? 할머니의 목소리는 예전처럼 따뜻하고 다정했다. 민주는 울컥 치밀어 오르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할머니 품에 와락 안겨 어린아이처럼 한없이 눈물을 쏟아냈다. 할머니는 그런 민준의 등을 가만히 토닥여 주었다. 한참을 그렇게 울고 난 민준에게 할머니는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여긴 아직 네가 머무를 곳이 아니다, 얘야. 내게는 아직 살아가야 할 날들이 많이 남아있단다. 돌아가서 너의 삶을 아름답게 채워나가거라. 언제나 너를 사랑한다, 내 손주. 할머니는 민준의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추었고 그 순간 다시 강렬한 빛이 민준을 감싸며 그의 의식은 아득한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환자, 돌아왔습니다. 맥박하고 혈압 체크해 주세요.
귀에 익은 다급한 목소리와 함께 민주는 가슴을 짓누르는 격렬한 통증과 함께 거친 기침을 하며 병실 침대 위에서 눈을 떴다. 눈앞에는 땀으로 흠뻑 젖은 의사와 간호사들, 그리고 퉁퉁 부은 눈으로 자신을 내려다보는 부모님의 얼굴이 보였다. 민준아, 정신이 드니? 내 아들. 어머니는 민준의 손을 잡고 오열했다. 의사는 기적이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며칠 후 퇴원한 민준은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그의 삶은 이전과 같을 수 없었다. 임사체험의 기억은 너무나도 생생하고 강렬해서 꿈인지 현실인지 분간하기 어려웠다. 그는 조심스럽게 부모님과 수연에게 자신이 겪었던 일들을 털어놓았다. 하지만 돌아오는 반응은 예상했던 그대로였다. 부모님은 그가 겪었을 충격과 스트레스를 걱정하며 정신과 상담을 권유했고, 수연은 야, 너 무슨 판타지 소설이라도 읽었냐? 아니면 개꿈이라도 꾼 거겠지? 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다. 민주는 깊은 고립감에 휩싸였다. 아무도 자신의 말을 믿어주지 않는다는 사실보다 더 괴로운 것은 어쩌면 그들의 말대로 자신이 정말 미쳐버린 것은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었다. 밤이면 천상에서 보았던 아름다운 풍경과 할머니의 따뜻한 미소가 떠올라 잠을 이루지 못했고, 낮에는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는 시간이 들어갔다. 학교 수업도 친구들과의 대화도 모두 하찮고 의미 없게 느껴졌다. 아니야, 그건 분명 실제였어. 그 느낌, 그 감정은 절대 거짓일 리 없어. 민주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자신의 경험을 증명할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찾아 헤맸다. 도서관에서 죽음, 사후세계, 임사체험과 관련된 책들을 닥치는 대로 읽었고, 밤새 인터넷을 뒤지며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의 글들을 찾아 읽었다. 수많은 이야기 속에서 그는 작은 위안을 얻기도 했지만 동시에 냉소적인 비판과 과학적인 반박 자료들을 접하며 더욱 깊은 혼란에 빠져들었다. 그럴수록 천상의 기억은 더욱 선명해졌고 자신이 본 풍경, 할머니의 모습, 그때 느꼈던 압도적인 평화와 사랑을 잊지 않기 위해 스케치북에 몰래 그림으로 남기기 시작했다. 어설픈 솜씨였지만 그림을 그리는 동안만큼은 잠시나마 마음의 평온을 느낄 수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미술 시간이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라는 주제로 자유롭게 그림을 그리라는 선생님의 말에 민주는 자신도 모르게 붓을 들어 천상에서 보았던 페랭이꽃 군락을 그리고 있었다. 햇살을 받아 반짝이는 꽃잎, 부드러운 바람에 살랑이는 풀잎들. 그림을 그리는 동안 민주는 마치 다시 그곳에 와 있는 듯한 착각에 빠져들었다. 그때 그의 옆자리에 앉아있던 수연이 고개를 빼꼼 내밀어 민준의 스케치북을 들여다보았다. 야, 강민준, 이 꽃 페랭이꽃 아니냐? 우리 외할머니 댁 마당에 엄청 많았는데 네가 이걸 어떻게 알아? 수연의 무심한 한마디가 정적을 깨고 민준의 귓가에 날아와 꽂혔다. 민준은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페랭이꽃, 그 이름을 들어본 기억도 그 꽃을 눈여겨본 기억도 없었다. 하지만 스케치북 속의 꽃은 너무나도 익숙했다. 그리고 그 순간 마치 잊고 있었던 중요한 퍼즐 조각이 맞춰지듯 생전에 할머니가 유독 마당 한쪽에 심어놓은 페랭이꽃을 보며 아무리 작은 풀꽃이라도 다 재살 이유가 있는 법이란다 라고 말씀하시던 모습이 어렴풋이 떠올랐다. 왜 그래? 너 얼굴이 왜 이렇게 하얘? 수연의 걱정스러운 물음에도 민주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그저 스케치북 속의 페랭이꽃과 할머니의 희미한 기억 사이에서 길을 잃은 아이처럼 망연자실할 뿐이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작은 불씨 같은 것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어쩌면 아주 작은 희망의 불씨일지도 몰랐다. 그날 이후 수연은 민준을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다. 예전에 민준은 가끔 엉뚱한 구석은 있었어도 기본적으로 현실적이고 이성적인 아이였다. 하지만 요즘의 민준은 확실히 뭔가 달랐다. 수업 시간에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는 일이 잦아졌고 예전처럼 시시콜콜한 농담을 건네도 건성으로 대답하기 일쑤였다. 가끔씩 알 수 없는 깊은 생각에 잠긴 듯한 눈빛을 할 때면 마치 다른 세상에 가 있는 사람처럼 느껴지기도 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수연의 마음을 복잡하게 만든 것은 그날 미술 시간에 보았던 민준의 페랭이꽃 그림과 그 그림을 보며 하얗게 질려버렸던 민준의 얼굴이었다. 며칠을 고민하던 수연은 결국 하얏길에 민준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야, 강민준, 너 솔직히 말해봐. 그날 이후로 너 좀 이상해. 혹시
저번에 내가 쓰러졌을 때 진짜 뭐 이상한 거라도 본 거야? 그 꽃 그림 그린 거랑 뭐 관련 있는 거냐? 민주는 갑작스러운 수연의 질문에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무언가 결심한 듯 심호흡을 한번 하고 입을 열었다. 어쩌면 수연이라면, 유일한 친구인 수연이라면 자신의 이야기를 조금이라도 믿어줄지도 모른다는 작은 희망, 아니 간절함이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수연아, 내가 지금부터 하는 얘기, 내가 안 믿을 수도 있어. 어쩌면 나를 미친놈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고, 그래도 한 번만 진지하게 들어줄 수 있겠냐? 수연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민주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이 겪었던 임사체험의 모든 과정을 하나하나 털어놓기 시작했다. 병원에서의 유체 이탈, 빛으로 가득했던 터널, 꿈결처럼 아름다웠던 천상의 풍경, 그리고 그곳에서 만난 돌아가신 할머니와의 대화, 마지막으로 페랭이꽃 이야기까지. 마치 오래도록 가슴속에 담아두었던 무거운 비밀을 꺼내놓듯 그의 이야기는 때로는 격정적으로, 때로는 슬픔에 잠겨 이어졌다. 한참 동안 민준의 이야기를 몰차 듣고 있던 수연은 그의 이야기가 끝나자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솔직히 처음에는 황당무계한 이야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민준의 절박하고 진솔한 눈빛, 그리고 그동안 그가 보여주었던 알 수 없는 변화들이 퍼즐 조각처럼 하나둘 맞춰지면서 수연의 마음속에서도 작은 파문이 일기 시작했다. 특히 민준이 생전 본 적도 없었다던 페랭이꽃을 그렸다는 이야기는 아무리 생각해도 쉽게 설명되지 않았다. 솔직히 지금도 네가 한 얘기가 다 진짜 있었던 일인지 아니면 그냥 네가 너무 힘들어서 꾼 꿈인지 잘 모르겠다. 수연은 잠시 말을 고르더니 다시 입을 열었다.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건 네가 나한테 거짓말하는 것 같지는 않아. 네 눈빛이 너무 진지해서 어쩌면 네 말대로 정말 뭔가 우리가 모르는 특별한 경험을 한 건지도 모르지. 중요한 건 지금 네가 괜찮다는 거잖아. 그렇지? 수연의 마지막 말은 마치 따뜻한 난로처럼 민준의 얼어붙었던 마음을 녹였다. 괜찮다는 말, 특별한 경험일지도 모른다는 말. 그 어떤 의학적인 소견이나 과학적인 증명보다 더 큰 위로와 힘이 되는 순간이었다. 처음으로 자신의 경험을 온전히 이해받았다는 느낌. 아니, 이해받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존중받았다는 느낌에 민주는 자신도 모르게 눈가가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애써 참으려 했지만 결국 한 줄기 눈물이 그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수연은 말없이 민준의 어깨를 툭 두드려 주었다. 그날 두 소년의 우정은 한 뼘 더 깊어졌다. 그 후로 몇 달이 흘렀다. 민주는 여전히 대한민국의 평범한 고3 수험생으로 아침 일찍 등교해서 밤늦게까지 야간 자율학습을 하는 지극히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내면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단단하고 깊어져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특별한 경험 때문에 혼란스러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경험은 그의 삶을 더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드는 소중한 비밀이자 등대가 되었다. 죽음에 대한 막연한 공포가 사라진 자리에는 삶에 대한 깊은 감사와 경외심이 자리 잡았다. 예전에는 성적이나 대학이라는 목표가 전부인 것처럼 느껴졌지만 이제는 그 너머에 있는 더 큰 가치들을 어렴풋이나마 볼 수 있게 되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오히려 현재의 순간들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되었고 교실 창밖으로 스며드는 햇살 한 줌, 친구가 건네는 따뜻한 음료수 한 잔, 밤하늘을 수놓는 별들의 반짝임 같은 아주 사소한 것들에서도 아름다움과 행복을 발견할 줄 알게 되었다. 타인의 감정에 더 깊이 공감하게 되었고 예전보다 더 따뜻하고 배려심 깊은 사람으로 변했다는 평을 듣기도 했다. 물론 여전히 입시 스트레스는 그를 짓눌렀고 가끔씩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 힘든 순간도 찾아왔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그는 천상에서 할머니가 건네주었던 따뜻한 위로와 내 삶을 아름답게 채워나가거라 라는 말씀을 떠올리며 다시 일어설 힘을 얻곤 했다. 어느 늦은 밤, 야간 자율학습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민주는 자신의 방 창가에 기대어 깊고 푸른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무수히 반짝이는 별들 사이 어딘가에 할머니가 평화롭게 미소 짓고 계실 것만 같았다. 입가에는 자신도 모르게 잔잔한 미소가 걸렸다. 그는 아주 작은 소리로 천상에서 어렴풋이 들었던 같은 아름다운 멜로디를 흥얼거렸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모든 사람에게 증명하거나 설득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이제는 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마음속에 선명하게 살아 숨쉬는 그 기억과 감정들이 앞으로 살아갈 수많은 날들 동안 자신을 지탱해줄 가장 큰 힘이자 빛이라는 사실이었다. 그의 영혼은 그날 짧지만 강렬했던 경험을 통해 한 뼘 더 자라나 있었다. 그리고 그는 그 성장을 발판 삼아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더욱 사랑하며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